안녕하세요.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.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요.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, 유독 마음이 가더라고요. 네, 그런 이야기들은 참 힘이 되죠. 그래서 오늘은 마침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바로 에이브라임 링컨의 삶에 대한 글들을 좀 보면서요.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아, 링컨이요? 좋죠. 네.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결국 미국을 이끈 지도자가 됐잖아요.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. 네, 좋습니다. 근데 링컨 이야기는 그냥 뭐랄까 단순히 성공 신화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과정이 중요하죠. 네, 그가 겪었던 좌절, 또 고통,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위대한 유산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 자체에 좀 집중해서요.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링컨 본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. 나는 수많은 선거에 낙선했고 사업은 망했고 사랑도 실패했다. 하지만 끝내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. 이 말이 참 인상 깊어요. 맞아요. 정말 솔직한 말이죠. 시작부터가 정말 순탄치 않았죠. 켄터키 통나무집 출신에 가난했고 정규 교육은 1년 남짓 받았다고 하니까요. 네.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는 근슬픔도 겪었고요.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도 바로 실패를 경험했죠. 23살 때. 네. 1832년이었죠. 그 야심차게 잡화점을 열었는데 이게 얼마 못 가서 파산했어요. 어... 이때 진 빚이 거의 30년 동안 갚아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. 30년이요? 와, 네. 심지어 같은 해에 주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거기서도 떨어졌고요. 정말 시작부터 첩첩산중이었네요. 그렇죠. 링컨 스스로도 내게 남은 건 빚과 믿음뿐이었다. 이렇게 회고했을 정도니까요. 아마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그를 더 현실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. 정말 빈손으로 시작해서 빚까지 짊어졌는데 그래도 정치에 대한 꿈은 계속 가졌던 거죠. 근데 그 길도 쉽진 않았다고요? 네, 정말 실패 연속이었습니다. 뭐 주하원 의장 선거 떨어졌죠? 1838년. 연방하원의원 선거 두 번이나 떨어졌죠? 1843년, 1848년. 아, 계속이요? 네. 상원의원 선거는 1855년에 정말 아깝게 딱 두 표 차이로 떨어졌고요. 1858년에는 그 유명한 링컨 더글러스 토론까지 했는데도 또 낙선했어요. 토론은 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도요? 네. 심지어 1856년에는 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고배를 마셨고요. 세어보면 주요 선거에서만 8번 이상 패배한 셈이에요. 와, 8번 이상이요.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중요한 건 그렇게 좌절하면서도 계속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죠. 정치적 실패도 실패지만 개인적인 고통도 정말 깊었잖아요. 첫사랑 앤 러틀리지의 죽음. 이게 1835년이었죠. 네, 맞아요. 티푸스 때문이었는데 이때 링컨이 정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. 내 영혼도 함께 죽은 듯 했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 그 슬픔의 깊이가 짐작이 가네요. 네, 기록을 보면 그 자살 충동까지 느껴서 주변 친구들이 일부러 칼이나 총 같은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. 어휴, 정말 힘들었겠네요. 네, 근데 이런 개인적인 비극을 통해서 뭐랄까 인간 존재의 연약함이나 슬픔 같은 걸 깊이 이해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. 그게 나중에 지도자로서의 공감 능력으로 이어진 걸까요?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나중에 남북전쟁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적 비극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고 또 분열된 나라를 통합으로 이끌어내는 리더십의 어떤 바탕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. 그런 깊은 내면의 고통 외에도 밖으로는 사회적인 시선도 참 따가웠죠. 아, 맞아요. 외모나 배경 때문에요. 키가 193cm로 굉장히 크고 마른 체형에 말투나 옷차림이 좀 투박하다는 이유로 시골뜨기, 촌놈 이런 조롱을 끊임없이 받았다고 하잖아요. 네, 심지어 언론에서는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감정적인 농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고요. 참 그런 외모나 배경에 대한 비난 같은 걸 보면 뭐랄까 요즘에도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전히 그런 경향이 있죠. 제가 저희 딸한테 항상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랑 의지라고 얘기해 주거든요. 아, 정말 좋은 가르침이네요. 네, 오늘 이 링컨 이야기 들려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런 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면 힘이 될 것 같아요. 정말 그렇겠네요. 근데 링컨은 그런 멸시 속에서도 참 묵묵히 자기 길을 갔어요. 네, 어떻게 견뎠을까요?
일일이 비난에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을 택했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역경 속에서 찾아낸 그 사람만의 소통 방식이고 또 리더십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1860년에 그 모든 역경을 딛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죠. 네,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죠. 근데 기쁨도 잠시 당선되자마자 남북전쟁이라는 정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잖아요. 그렇죠.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으니까요. 하지만 링컨은 이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. 네.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역시 아무래도 노예 해방을 빼놓을 수 없겠죠.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나중에 헌법 13조를 통해서 완전한 폐지를 이뤄냈으니까요. 그리고 분열될 뻔한 미국을 지켜낸 것. 연방 수호. 네, 맞습니다. 남북전쟁에서 승리해서 연방을 지켜냈죠.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.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을 정말 정확히 꿰뚫은 거죠. 그 연설은 정말 길이 남을 명연설이죠. 네, 그 외에도 홈스테드법이라고 해서 서민들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또 몰일법으로 공공립대학 설립 기단을 마련하는 등 사회 개혁에도 힘썼어요. 어쩌면 그 수많은 실패 경험이 오히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강한 동력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860년 4월에 극장에서 암살을 당하면서 그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되죠. 네, 참 비극적인 최후였죠. 돌아보면 정말 8번 넘게 선거에서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고 끊임없는 조롱과 우울증을 시달리고 이 모든 걸 겪고도 결국 미국을 분열의 위기에서 구해낸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가 남긴 말처럼요. 나는 수많은 전장에서 패했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이겼다. 그 하나면 충분했다.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네. 링컨의 삶을 보면 실패가 그냥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오히려 내면의 힘,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, 이런 걸 키우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실패가 오히려 자양분이 되었다. 네,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그 숱한 좌절들이 없었다면 과연 남북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또 이끌 수 있었을까?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실패의 경험이 그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든 거죠. 이 링컨의 이야기에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점이 가장 깊은 울림을 주나요? 맞아요. 정말. 실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. 아, 그러고 보니 요즘 국민가서가 된 이명호 씨도 있잖아요. 아, 네, 그렇죠. 그분도 정말 오랜 무명 시절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비로소 지금의 빛을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. 네, 저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 맞이할 각자의 그때를 위해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힘을 내보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. 네, 혹시 힘이 들 때는요, 저희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또 에너지 받아가시면 인생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네, 언제든 환영입니다. 지금까지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